네, 종전 합의 내용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드디어 확인됐는데요.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 드디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건 MOU, 그러니까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 타결이지 이것이 어떤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아니라서요. 예. 이게 완벽한 종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0일 동안 이루어질 후속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란도 일단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 영구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네. 이란 내부 협상파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란 내부의 협상파의 승리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체제 전체가 전쟁 지속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외교부 아락치 외무부 장관은 오래전부터 전쟁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숨통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란 경제가 지금 전쟁, 제재, 해상 봉쇄, 원유 수출 차질이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대화 경로를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강경파 협상파들이 지금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이익을 받는 거다, 유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외교적 결정이 그 협상파 혹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최고 지도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강경한 그 강경 보수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를 협상파가 이겼다라기보다는 강경파도 더 이상 전쟁은 체제의 부담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이 이런 세력 다툼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이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 차이에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문서일 것 같고 이번은 어떤 누구의 매파 아니면 비둘기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이 출구 전략을 쓰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 종전 협상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을 미국이 패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이스라엘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미 이란 협상판을 내가 마무리 짓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계산은 지금 다르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남아있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고농축 우라늄 관련해서 이게 다 폐기되지 않으면 핵위협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더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유가, 미국 휘발유, 그다음에 중간선거, 미군 피해, 의회 전쟁 권한 모든 게 이제 또 가결되고 했던 것들이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전략 전체를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신호를 보내고 확실히 이번 출구 전략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 협상 MOU 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서명식 소식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번 그 종전 합의 과정에 있어서 중재국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이 직접 신뢰를 쌓아 올려서 만든 합의라기보다는 중재국들이 양측의 체면과 불신을 관리하면서 만든 합의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직접 발표하면 서로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양보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안과 다를 게 뭐냐라고 하는 비판을 좀 우회해야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이 협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그 내부 반발을 줄일 수 있어서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뭐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다라고 승인하는 그리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공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뭐 화상회의와 전자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공식 서명식을 연다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서명식까지는 어떤 변수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서명에서 스위스 대면 서명식으로 바뀐 것은 합의의 정치적 무게가 커졌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측이 서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원격 서명이나 교차 승인 방식으로 거론됐다가 지금 이제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지금 이제 대면 서명식으로 됐는데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재국들이 더 명확한 국제적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그냥 그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양측에서 또 합의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이제 흔들 수가 있으니까 직접 만나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지금 우리가 서명이 돼야지 직접적인 안들을 다 볼 수 있을 텐데 양측이 상당 부분 좀 그 합의안에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만나서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면 대면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 처음에는 전자서명 그다음에 비대면 서명에서 직접 대면 서명식을 제네바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렇다면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19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마 지금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는 것은 뭐 지금도 이란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막고 있지 않다. 뭐 이게 지금 전시 상황에서 지금 부담스럽지 우리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서요. 아마 19일 곧바로 즉시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 합의안에 일단 의거해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며칠 후에 이렇게 열겠다. 그런 것도 이제 합의문에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이번 합의의 핵심은 쉬운 건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60일 그 후속 협상으로 넘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호르무즈 통행 관련한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협상으로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행료라고 하는 것만 이란이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양측에서 의견 합의가 되기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행료 관련한 것은 중국이나 그 이란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도 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아마 관리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리권을 뭐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오만과 오만과 이란이 어느 정도 관리권을 갖고 좀 안전항행, 통과통항이긴 하지만 조금 그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걸로 될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자가 들어올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그 전쟁 이전처럼 자유항행이 될지는 이 협상이 MOU가 나오고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지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 핵 문제일 텐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제3국으로의 이전도 고려됐었지만 이란 내에서 희석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에 이란 내 희석이라고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 60% 441kg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이란 내 희석을 확정했다면 이란의 체면과 그 미국의 비확산 요구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60% 농축 우라늄을 낮은 농도의 우라늄으로 하려면 천연 우라늄과 섞어서 농축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게 다운블렌딩이라고 해서 희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네 가지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IAEA 혹은 미국도 참여하는 국제사찰단이 현장에 들어가서 재고를 확인하고 우라늄 양과 위치를 다 파악한 상황에서 희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출하지 않고 이란에서 희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시 카메라, 샘플 채취, 계량 장비로 샘플링을 계속해서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희석된 우라늄 최종 농도와 양도 검증하고 검증된 그 양이 보관되는 곳도 우리가 뭐 미국이든 IAEA든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 통제된 상황에서 관리 보관돼야 된다. 그리고 봉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 받을 이란 희석을 용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보도되는 대로 이란에서 희석을 용인한다라고 했다면 예.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전 합의는 확인됐지만 앞으로 또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완전한 종전까지는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